항상 가임기여서 결혼을 하시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술, 담배, 인스턴트, 이런 패스트푸드, 그런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가급적 때는 드시지 말고 체질 개선을 하시고 나서 아이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가 임산부가 솔직히 옛날에는 이 음식 체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똑똑하게 낳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으로 또락또락하는 뭐 쉴트라든지 식자수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어떤 임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봤어요. 자기가 수학을 너무너무 못하는데 수학들을 거의 말아먹잖아요. 저도 공대 첫 번째 다니는 공대였는데 공대는 필수가 수학인데 상고 출신의 무슨 수학에 일주일 수업을 수학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고생 진짜적이었어요. 저는 수학 공식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 시켜놓고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암기 실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 저는 뭐가 이과 체질은 아니고 문과 체질이에요. 그래서 책을 요리책도 글따로 있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컬럼 연구하니까 예전에 다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가 작년에 5개월 동안 하는데도 글로 제가 다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어떤 분은 임시를 해갖고 뭐 하냐는 애가 단과학원에 가서 수학을 배우는 거야. 중학교 수학부터. 그러면 아이가 똑똑해질 줄 알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 클래식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들고 있는데 졸려 죽겠는데. 그럼 펴놓고 한번도 들어가서 저리면서 나는 혼자라도 가버린 거야. 병원에 갔더니 하기 날래요. 원래 스트레스, 아기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아이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래요. 손을 많이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럼 댄스장이 좋아요. 근데 저는 활동성이 되게 좋거든요. 발라드는 뭐 비오는 날은 발라드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발라드, 출근 발라드 이렇게 와닿지만 웬만하면 저는 기쁘고 즐겁게 살자기라서 댄스는 걸 많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듣고 싶은 것들은 트로트 그렇게 듣는데 본인이 즐거우면 그 감정이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아이도 즐겁고요. 그래서 저는 댄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좋으니까 배우면서 콘서트 이러더라고요. 웃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댄스장이 나오니까 춤을 추더라고요. 엉거주춤 기저귀 타고 하는 거 아니죠. 애기는 엉거주춤 춤이라고. 그리고 바다로 부를 때 클래식 틀어주니까 자더라고요. 왜? 내가 잤거든요. 네, 그만큼 세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아이를 똑똑하고 감성 있고 인성이 가는 아이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건강한 아이로 낳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는 안 하세요. 첫 번째 아이는 임신부의 백과사전의 충실이에요. 네. 누구한테 배우는 거, 누구한테는 물어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필수적으로 임신부의 백과사전이 학원도서는 본인이 사지 않으면 누군가가 선물을 주죠.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을 봐요. 아, 이 배울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배울 때는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다 보면 본인이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애가 여기다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제가는 선생님이 3명이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는 임신 대백과사전. 네, 그거 하면서 건강하게 잘 났어요. 두 번째도, 그래서 첫째가 그래도 순한 표현이 나서, 그래서 세 번째도 그냥 잘 날 줄 알았대요. 그때, 첫째는 그때 키우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제때제때 먹지도 않고, 아이를 햄버거 먹을 때 라면 먹고, 피자 먹을 때, 콜라 먹을 때 먹고, 피자 마시고 싶으니까 그냥 땡기니까 먹고, 매운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거나,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매일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왜 잠들면은 붕대를 장갑도 끼워보고 붕대를 다 끼워볼 거에도 그거 다 풀어헤치고 온몸을 부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은 수면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한 아이 같은 경우는 밑에가 피가 나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딱지가 앉지 않고 아프니까 앉아서 양절기에서 돌리도 굽어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옷이나 이런 거를 간도 세탁해가고 햇빛에
자연스럽게 일반 소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아이를 7년 동안 괜찮은데 왜냐면은 아토피가 오니까 성기비염이 같이 와요. 애가 숨 넘어가는 거야. 자다가 애가 손이 넘어가. 그래서 모르는 걸 배워갔거든요. 석션하는 거. 발에 빼주고 하는 석션하는 거 배워갖고 오고 그리고 집에는 항상 휴대용 사무가 있어요. 갖고 다니는 가구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눈물로써 7년을 키우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아이, 둘째 아이한테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너무 민감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아이를 잠도 못해요. 가려운데 못 끊게 해야 되니까. 잠깐 잠들면 일터이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못 자니까 남편한테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하고도 안 좋아지는 거야. 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한테 막내 부분 앞에서 과자 먹는 거 보기만 없어서 혼자다니고 그래서 밑에 층에 의할머니가 갈 때 거다가 과자를 킥해놨대요. 거기서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8살이니까 유치원 가서 과자 먹고 싶어요. 우리래요. 나도 과자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과자 먹는 날을 정한대요. 그래서 과자를 먹고 간섭하는 그 아토피 안 있죠. 그거를 먹여갖고 재웠대요. 그래서 7년을 눈물로써 걔를 병원에 데리고 다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8살 될 때는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아이 하나를 정말 그 10개월 동안 잘했으면 그 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모든 가족이 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왜 아토피 현기병 있는 아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고기도 안 돼, 견과류도 안 돼, 키도 있잖아. 오메가3, 키도 오메가3도 안 돼. 왜? 알을 기름 있잖아요. 왜? 소고기 들어오는 그거 하잖아요. 다 안 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두부 있는 것도 안 돼. 그 안에 간염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니까. 달걀도 안 돼. 사무실인데 달걀 안에 레이스틴이 있는데 그게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집중력을 좋아지게 했는데도 그것도 안 돼. 왜? 거기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흰자. 그게 성체거든요. 노른자가 여러분들이에요. 노른자가 되면 어떻게 되면 비리고 맛없는데 그럼 흰자가 들어가면 가려운데 그때는 그것도 안 돼. 뭐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 인생이 너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입도 짧아지고 암컷 잠도 제때 있다니까. 왜? 아이들이 최소한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숙면을 취해야지 혈관판이 열려서 키가 크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감기거든 아프거나 그 시간이 제일 괴로워. 기침 그 시간이 제일 낮에는 조금 나다가 이상하게 밤 12시간 되면 기침이 너무 심하시고 몸살 걸리면 그때 더 아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 잠을 못 자니까 크지는 못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현기 비염이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현기 비염, 특히 비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레이저로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수면증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머리가 멍해요. 정신이 없어요. 기침 감기 걸렸을 때하고 콧물 감기 걸렸을 때 아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콧물 감기 걸리면은 기침보다는 불괴로운 게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요. 코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들이 기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성적이 쭉쭉쭉쭉 떨어져요. 근데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요. 집이고 그래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다시 또 재발하고 또 집이고 재발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10개월만 제대로 음식 태교를 잘 했으면 첫째, 둘째가 발전하니까 셋째도 발전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토피는 음식적으로도 오지만 유전자적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 유전자가 있으면은 훨씬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소화, 임신성 당뇨가, 임신성 당뇨가 오면은 아이가 소화관계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소화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은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은 약하고 음식만 약을 안 먹고도 음식 조절만 하면은 호전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임신에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엄마가 비만이 돼요. 그런데 임신할 때 임신성 당뇨가 걸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유전이 됐어요.
태어났어요. 엄마가 끼고 태어나겠죠. 왜냐면 당뇨는 음식 드시면 더 드시면 돼요. 왜냐면은 합병증 때문에 당뇨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합병증 때문에 죽지. 네. 그게 모든 합병증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6살이 되는데 엄마 저는 왜 유치원 안 보내주세요? 저 유치원 가고 싶어요. 저 친구도 만나고 싶고 유치원 가서 다른 아이 그 선생님들하고 일손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한데 왜 저 유치원 안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때가 되면은 당 떨어지려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잖아요. 인슐린을 엄마가 맞춰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쇼크로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치원에 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 아이한테 너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 손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키티통에다가 약 주사 넣을 테니까 배를 이렇게 깨닫거다가 이거 넣어야 돼. 안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6살짜리 아이한테 인슐린 넣는 거를 가르치면서 뒤에 가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관리를 안 하고 아이를 가져갔고 이 아이한테 평생 씻지 못한 배를 줬을까. 성인이 돼갖고 성인병원에 가서 자기를 인생 살아가는 본인이 선택해갖고 먹은 거잖아. 기름기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래갖고 됐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잘못해서 병을 얻은 거는 본인이 책임인 거야. 하지만 아이는 책임이 없어요.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아이는 성격적으로 그런 유전적인 병을 갖고 평생을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 인생 자체.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아토피 셋째 그 엄마가 자기는 정말 이쪽으로 해서 강의를 그것도 강의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의정부에서 해서 정말 임신 때 음식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쫓아다니면서.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 임신했을 때의 음식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영양가가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한테도 가지만 독성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게 축적이 돼갖고 태어나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는요, 아이가 아자마자 걸을 때, 땅에 발을 내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때 유전적으로 아토피를 갖고 태어났다던가, 아니면은 관리를, 이온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끄집어냈죠. 몸에는 항상 사람들이 알레르기성을 갖고 있는데, 음식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게 나타나는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기 아닌 거, 수그레기가 된다던가, 복숭아 알러지는 임신하면서 있어요. 저는 그전에는 복숭아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체질이 바뀌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식중독 한번 걸려서, 그 뒤로부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요, 지금 착해는 곳이 없어요. 똑같이만 실만은 막 부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중독에 걸려갖고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알러지가 튀어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이제 엄마를 통해갖고 태어나가고 그런 아토피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돼갖고 하면은 나오지가 않는데 엄마가 태어난 이렇게서 관리가 잘못하고 이러면은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확 발견되는 거예요. 조금 오는 아이도 있고 많이 오는 아이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다 조금씩 있어요. 왜? 엄마가 우리 세대가 고등학교 때서 막 KFC 엄청 많이 애가 많이 났고 롯데리아에서 웬디스 막 그런 데 많이 다녔잖아요. 콜라 사이다 되게 많이 먹고 네. 그렇게 해서 패드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들이